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1학기 수학 단원에서 이 비와 비율을 참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개념을 아이들이 확실히 가지고 가는 것이 수업을 하는데,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비와 비율은 2학기 때도 초등학교 6학년 수학 2학기 때도 나올 거고, 또 중학교 때도 나올 것이고, 또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 써야 하는 수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과정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두 수를 한번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3명 있고 여학생이 6명 있다. 여기에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데, 뺄셈으로 비교를 하는 것, 그리고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뺄셈으로 비교를 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죠. 그래서 6 빼기 3은 3. 그래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명 더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뺄셈에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뺄셈으로 비의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면 더 많은 학생으로 더 적은 학생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6 나누기 3은 2. 그래서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2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비에서는 앞에 나오는 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삼는데, 이 뒤에 나오는 수가 보통 기준량이 된다는 것이죠. 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의 뜻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 땡땡, 요것을 뭐라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쌍점이라고 있죠. 영어로는 colon. 보통 이렇게 읽을 때는 대라는 것으로 읽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보통 쌍점으로 기호를 쓰니까 쌍점으로 우리나라 말로 읽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호 쌍점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이 비라고 합니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요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했으니까 몇 대 몇 이렇게 비가 나오면 나눗셈식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가 나오면 나눗셈이구나, 비 나눗셈이구나, 비 나눗셈이구나, 정확하게 알고 이제 접하면은 훨씬 나중에 개념을 잡기가 쉽습니다. 몇 대 몇은 나눗셈이구나. 제가 몇 번이나 계속 강조를 하죠. 몇 대 몇이 나오면 이거는 나눗셈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이것을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거든요. 똑같이 좀 전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3명 있고 여학생이 6명 있다. 이것을 이제 B로 쓰면 3대 6 이렇게 숫자, 기호와 숫자를 해서 3대 6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3대 6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3과 6의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3대 6은 3과 6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3의 6에 대한 B, 6에 대한 3의 B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표현한 두 가지 방법을 가장 헷갈려하고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코칭이나 티칭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근데 여기서 기준을 딱 잡으면은 뒤에 나오는 수, 나중에는 기준량이라고 또 설명을 할 거지만 기준량 뒤에 대한이 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대 6에서 6이 뒤에 나온 수죠.
6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6이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을 기준량으로 잡고 3의 6에 대한 b, 6에 대한 3의 b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나오는 수가 기준량이 되고 그 기준량의 뒤에 못못에 대한을 붙이면 b를 읽는 것은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뒤에 나오는 수가 기준량, 그래서 6에 대한 3의 b, 3의 6에 대한 b, 못못에 대한, 대한이 바로 기준량에 붙는다는 것. 기준량을 나중에 이제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가 되겠죠. 기준이 되는 양, 앞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나왔죠. 똑같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6명이 있으면 간단한 비로 3대 6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수는 비교하는 양, 뒤에 있는 수는 기준양. 이 밑에 보시면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양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분모가 됩니다. 분모. 그래서 기준량이 됩니다.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3 나누기 6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량에 좀 전에 읽었던 못못에 대한 6에 3에 대한 b, 3에 6에 대한 b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6에 대한 3의 b 이렇게 6 다음에 대한을 붙이면 됩니다. 6에 대한 3의 b, 3에 6에 대한 b, 3대 6 이렇게 읽으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겠죠. 못못의 대안을 바로 기준량, 뒤에 있는 수 기준량에 붙인다. 그래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바로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입니다. 여기도 대안이 어디 붙었어요? 기준량 뒤에 붙었죠?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이것을 숫자로 바꾸면 6에 대한 3의 크기, 그것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3대 6을 비율로 나타내려면 분수로 나타낼 때는 6분의 3, 소수로 나타내면 0.5. 이것을 이제 소수로 나타낸 것이죠. 6분의 3, 소수는 0.5. 이것을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3 나누기 6을 하면 0.5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기준량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면 나중에 B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문제가 꼬아서 나오더라도 기준량을 딱 잡으면, 기준량을 정확하게 잡으면 B에 대한 문제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인지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인지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엄청 헷갈리겠죠. 그래서 코칭 하시는 분들도 기준량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 그래서 기준량을 잡는 게 좀 어려우시면 비교하는 양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잡으면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성민이가 100m를 달리는데 20초가 걸린다.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여기 또 다시 빨간 글씨로 못못에 대한이 붙었죠. 그래서 못못에 대한이 붙으면 걸린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기준량이 되겠죠. 분모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걸린 시간 분의 간 거리, 걸린 시간은 20초가 됐고 그리고 간 거리는 100m가 됐으니 여기에서의 속력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시간이나 분으로 나타내면 나중에 속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속력의 개념이 아닌 걸린 시간 분의 간거리, 비율의 개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분이나 미터, 초 이런 것을 붙이면 속력의 단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고 비교하는 양을 얹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율이 됩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을게요. 아이들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들 수 있는 예. 이번 주에 남은 돈이 2만 원 있다. 근데 나의 한 달 용돈은 1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준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달 용돈이 기준량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달 용돈에 대한 남은 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용돈은 10만 원, 지금 남은 돈은 2만 원이니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이 남은 비율은 0.2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달 용돈에 대한 남은 돈의 비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지금 두 가지 경우만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예로 이렇게 비율이 사용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을 보시면 백분율 그리고 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백분율을 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자, 백분율은 기준량을 무엇으로 잡은 거예요? 100으로 잡은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기준량이었죠. 그래서 백분율로 나타낸다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것은 기준량을 무엇으로 잡았다? 100으로 잡았을 때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퍼센트로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비율이 100분의 4다. 비율이 100분의 4를 이제 퍼센트로 읽을 때는 4%라고 쓰고, 읽을 때도 4%라고 읽습니다. 자,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100분율로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는 뭐 50분의 2라는 비율이 있다. 자, 이것을 기준량을 100으로 고치려면 분모에 2를 곱해서 100으로 만들고, 분모에 2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서 4로 만들면 100분의 4가 되니까 이것은 4%구나 라고 읽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50분의 2, 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여기서 100을 곱하면 50과 100은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되니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100을 곱하던, 아니면은 비율을 100을 분모로 하는, 기준량을 100으로 하는 분수로 바꾸어서, 비율로 바꾸어서 퍼센트로 읽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백분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쉽게 50분의 2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뭐 30분의 몇, 40분의 몇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 때는 조금 더 쉬운 예로 잘 나누어 떨어지는 예로 들었습니다. 자, 백분율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때는 교과서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인구 밀도로 많이 설명을 하죠. 자, 인구 밀도라는 것은 땅의 넓이를 기준으로 잡고, 밑에 있는 것이 기준량이라고 했죠. 땅의 넓이 분의 인구의 수. 그래서 얼마큼 넓이에 얼마큼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것을 바로 인구 밀도라고 하고, 예를 들면 뭐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대만, 3위가 뭐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보면은 약 502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량이 어떻게 돼요? 기준량이 제곱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는 가로 1km, 세로 1km의 넓이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당 사람이 500명 정도가 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 밀도를 비교할 때는 땅이 넓은 국가, 땅이 좁은 국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이제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이 넓지만 인구가 적은 국가, 그리고 땅이 우리나라처럼 좁지만 인구가 많은 국가, 이렇게 이제 인구 밀도를 백분율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저 TV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몇 대 몇의 비율로 물엿 4, 고춧가루 8, 이렇게 4대 8의 비율로, 이거를 보면은 이제 고춧가루의 양이 뒤에 나왔으니 기준량으로 삼고 앞에 있는 것이 비교하는 양, 그래서 고춧가루의 양분의 물엿의 양으로 이제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2대 1 비율이죠. 예를 들면 물엿이 한 숟갈이면 고춧가루는 2숟갈,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나타내면 물엿이 4큰술이면은 고춧가루는 8큰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뭐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 중에서 이제 물엿과 고춧가루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비율로 사용되는 경우죠. 자, 그리고 이제 B가 2대 5이다.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0.4이다. 백분율로 나타내면 40%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우리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속력에 대해서 나왔죠. 경과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것을 속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6학년 때도 간혹 나오는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문제, 농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농도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용액은 이제 같이 녹아있는 전체 질량을 이야기하죠. 용액, 설탕 용액이다. 설탕이 녹아있는 물이다. 그러면 그것의 질량 분의 용질은 이제 설탕이 거기에 얼마큼 들어갔는지,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제 농도 퍼센트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뭐 콜라를 먹을 때 거기에 설탕이 얼마큼 농도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모두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뭐 할인율, 만약에 내가 필통을 사는데 필통이 20% 할인율로 뭐 판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 필통은 얼마큼 할인을 받고 원래 가격분에 얼마큼을 내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실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비와 비율에 대해서 실질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을 큰 것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벌써 딱 보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뒤에는 뭐 소수하고 퍼센트가 나와 있으니 쉽게 좀 구분이 되겠지만 앞에는 분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비와 비율은 나눗셈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앞에 부분은 뭐 7 나누기 8, 뭐 두 번째 숫자는 1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똑같이 소수를 만든 다음에 크기 비교를 해서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이제 서술을 좀 길게 하는 문제죠.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180명입니다. 그중 45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학생은 참가한 학생의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학생 수, 그리고 이제 상을 받은 학생을 이렇게 비교해서 비율로 나타내서 이것을 100%로 나타내는 방법, 그것이 이제 천천히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서술형,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죠. 자, 행복초등학교 야구부는 10경기에 출전해 7경기를 이겼다고 합니다. 같은 승률로 30경기에 출전한다면 몇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움말까지 밑에 나와 있죠. 승률은 출전한 경기수 분의 이긴 경기수,
출전한 경기수가 무엇이 된다? 기준량이 된다. 그래서 기준량을 먼저 이렇게 도움말로 잡아줬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 도움말이 없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고 기준량을 잡고 문제를 푼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아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구점에서 지난주에는 공책이 6권 4,800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공책이 7권에 4,200원입니다. 벌써 조금 헷갈리죠. 6권에 4,800원, 7권에 4,200원. 이번 주 공책의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몇 % 내렸는지 구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준량을 잡고 비교하는 양을 잡고 그래서 잘 나누어서 퍼센트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의 공책의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그래서 이번 주와 지난주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다룬 것들은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아이들이 다루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니 이때부터는 이제 많은 경험을 아이들한테 쌓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양의 크기를 뺄셈 그리고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다.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다.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다. 뭐 예를 아까 들었죠. 남학생은 3명, 여학생은 6명. 그러면은 600이 3. 그래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명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뺄셈의 방법. 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2배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눗셈의 비교 방법. 이렇게 해서 두 양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의 뜻을 알고 비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비율의 뜻을 알고 비율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비율이 어떻게 사용되는 경우인지 우리가 실제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백분율의 뜻을 알고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풀다가 다시 한번 개념이 헷갈리거나 흔들리면 다시 한번 개념으로 넘어와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것이 비교하는 양인지 어떤 것이 기준량인지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면 이제 조금 쉽게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